예,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 여당과 야당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으로 가죠. 이현주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기자회견을 다섯 네. 자로 좀 평가해 주신다면? 근데 너무 어려운, 글자 맞추기 제일 어려운데요. 예, 다섯 자로 하자면, 저는 이제 국가 정상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국가 정상화.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 가장 이제 이번에 변화가요. 12.3 내란 이후, 이제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 국가가 굉장히 비정상으로 치닫고 있었거든요. 특히 경제라든가 그냥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신인도 문제, 예. 여러 가지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괴되어 있었는데 예. 이제 비로소 최근 보면 코스피 3,100 살아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시고 어쨌든 시작이고 기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경제 심리도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외교 우리 국제 무대로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복귀? 이런 의미도 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사태로, 예. 많은 분들이 기억하다시피 어떤 소통의 정상화, 이런 것도, 어제 이제 기자, 간담회 하면서 많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합쳐서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 국가 정상화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런 말씀. 네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 그리고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걱정하고 하셨을 텐데, 예. 이번에 이제 비로소 일하는 대통령의 예. 모습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장면들 저희가 앞서서 쭉 브리핑을 해드렸거든요. 네네. 이현주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요 장면이 특별히 좀 기억에 난다.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을까요? 이제 보면, 기자분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둘러앉아서, 아까 바이든 날리면 얘기도 있었지만, 그때 보면, 네. 특정 기자 같은 경우 쫓아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예. 배제하기도 하고, 예. 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자분들하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말씀 나누는 장면, 그리고 특히 저는 지방 언론들에 대해서 예. 원격으로 참여해서 개방형 기자간담회로 하는 그 장면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줌으로 화면을 띄워놓고 실제로 한 기자가 풀뿌리 언론사 기자가 질문도 하고 뭐 그랬었죠. 네네네. 예, 그 장면 인상적. 그러니까 기자들과의 수평적인 질의응답의 장면, 요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 말씀. 네, 이렇게 정해놓고 예. 질의응답을 하기보다는 이제 추첨으로 또 맞아요. 이렇게 질의응답 순서나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정한 어떤 기회를 보장하려는 그런 의도 같은 게 좀 엿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계속 바이든 날리면 요 이야기가 떠오른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직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계속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되시던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정권 초기에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보면 계속 언론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이렇게 도어 스태핑 한다고 막 했는데 좀 가다가 못하겠다. 그래서 또 그렇죠. 안 하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든 날리면은 정말 어떤 클라이막스였죠. 사실은 누가 들어도, 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또 설사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가지고 끝까지, 이런 어떤 논쟁을 벌이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막 우격다짐으로 확인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굉장히 국민들한테 좀 자괴감 같은 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야당의 반응을 보면 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역대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다. 어제 너무 자화자찬한 거 아니냐. 뭐 대답을 너무 대통령 혼자 길게 하신 거 아니냐. 이런 혹평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그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그 질문을 설명하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네. 배경 설명이나 이런 것을 이제 충분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뭐 어쨌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음. 답을 하면서 좀 충분하게 답변을 갖다가 배경 설명까지 했다라고 해서 그게 뭐 길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짧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겠죠. 아하. 네네. 자화자찬이다.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왜 그걸 자화자찬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작한 지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뭐 비판이라도 해야 된다는 건지 어. 저는 왜 그렇게 좀 꼬아서 생각하는지 그게 오히려 저는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냥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아.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럼 음흠. 거기서 자기 비판을 계속해야 된다는 건가요? 예. 그 음. 좀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듣기가 불편했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마 어제 그 김민석 후보자 국회 인준과 날짜가 딱 겹치면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좀 더 불편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어제 결국은 김민석 후보자 인준 표결에 국민의힘은 퇴장했고 국민의힘이 없는 상태에서 어제 표결이 이루어졌고 이제 인준이 됐습니다.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채고 의원님. 저는 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요. 예. 비판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가진 의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모두가 다 찬성하고 좋아하고 찬양하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음흠. 다만 과거에 또 보면 지금까지 국회 관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초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음.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함께 참여해서 설사 반대 표결을 한다 하더라도 함께 참여해서 또 개중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국정에 대해서 국회가 함께 좀 이렇게 협조해 준다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음. 지금까지요. 예. 그래서 보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이 다 완벽하거나 굉장히 훌륭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를 음. 들어서 예. 바로 직전에 한덕수 총리만 하더라도 예.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음. 뭐 김앤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회의 4번만 참석하고 20억 원을 수령했던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잘 안 됐다든지 음. 그다음에 또 미국의 대기업으로부터 부동산 임대 수익이라든가 6억 원인가 그걸 수수하는 이런 이해충돌 정황이나 또 뭐 주미대사 재직하면서 개인적인 전시회를 개최한 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게 전혀 해명되지 않았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첫 총리고 첫 국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또 기대도 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완구 그다음에 이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분인데요. 예. 이완구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각각의 그 경우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오히려 한덕수, 이완구 이런 과거의 그 초대 총리 때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부적합 여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그래도 적합 여론이 훨씬 더 높았고요.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을 감안을 예. 한다면 예. 뭐 비판하고 뭐 또 반대 또는 뭐 기권 혹은 찬성 자기가 자유롭게 의사를 갖다 표시를 한다 하더라도 예. 저는 당당하게 표결에 참여해서 함께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의 음. 절차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떤 그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아예 예. 참여도 하지 않고 예. 무조건 보이콧한 것은 지금까지 국회 관례에 비춰보더라도 옳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 전에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에 협조를 해줬던 이런 어떤 상호 간의 도의에도 맞지 않다.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또 신동욱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가 좀 질문 드려보기로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에 검찰 개혁에 관한 부분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이제 지금 한창 이제 뭐 법사위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 각각 또 예. 법안 내시고 그다음에 또 법무부 장관 이제 물론 인청이 남아 있습니다만 한창 또 국민들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지금이 7월 초니까요. 그래도 뭐 가을 전에는 어느 정도 여름 동안 이렇게 한 두어 달 논의를 거친 끝에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큰 틀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은 이후에 국회와 또 국민들 여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 공론화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 이현주 의원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생각하시기에는 이 검찰청 해체까지는 그럼 추석 전에 나와야 된다? 그 정도를 얼개다라고 보실까요? 제가 어떤 특정한 안을 뭐 지금 딱 이거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제도적인 개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인적인 개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또 사법부가 또 많이 판단을 할 것이고요. 또 기소가 되거나 혹은 뭐 이 고발이 된 이런 사례들이 제도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러면 수사 기소 분리 예. 뭐 이게 큰 틀에서 논의가 되어 왔는데 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죄를 그러니까 억울하게 이렇게 기소 공소권이 남용된다든지 또 그 이후에 억울하게 수사 과정에서 일단 뭐 나중에 재판 가서 해명하고 봐라. 일단은 어떤 정치적 이유 또는 여러 가지 경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무조건 기소를 남발하는 이런 관례들은 반드시 근절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개혁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현주 의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